안녕하십니까. 뉴스 스케치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달러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격차가 커질수록 우리나라에는 환율 대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 격차 원인이 뭔지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스에는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11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0.1원 오른 1393.7원에 거래 중입니다. 환율이 1490원대를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 고가 기준 1422원 이후 13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7일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3년 5개월 만에 1480원을 돌파하면서 1400원에 가까워졌습니다. 하루 만에 12.5원이 뛰었던 것입니다. 강달러 기조 속에서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가 동반 약세를 지속하면서 원화 가치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도 달러당 140원 엔대까지 급락하면서 24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아메리카를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반면 일본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고집하면서 엔화 약세가 급격히 진행 중입니다. 오는 21일과 22일 열리는 미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전까지는 외환시장의 연준이 긴축 기조를 애주시하면서 강달러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외환시장의 설명입니다. 유로 강세가 부진한 상황도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 국내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유지될 때도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이 9월 FOMC에서 매파 기조를 유지할 경우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 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추가 상승해 1,450원에서 1,500원까지 고점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국은행도 이날 오후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원화의 약세 속도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에 비해 빠른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외환시장 동행은 주시하는 한편 시장 안정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은 한미 기준 금리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빨간선이 아메리카고 여기 흐린 파란색이 한국입니다. 2019년과 2021년 추이를 보면은 원래 환율을 보면은 환율이 2019년부터 그러니까 한국의 환율 금리보다 아메리카의 금리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8월부터 한국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자 이 오른 거는 아메리카 연준에서 금리를 오른다는 발표에 있어서 한 발 앞서 미리 올리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먼저 올렸는데 지금은 한국 금리와 아메리카 금리가 거의 수준이 같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아메리카가 금리를 또 높이면 우리나라도 덩달아 금리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큰 경제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된 이유는 2019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기업 상공인에게 재난 지원금을 뿌리다 보니 시중에 달러가 넘쳐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생겨서 이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던데, 경제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잡고자 넘쳐나는 달러 돈줄 쪼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연준이 금리 인상폭은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등 금리가 인상되면서 그 파도가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율 차이가 커지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아메리카로 갑니다. 이를 막고자 한국은행도 금리를 덩달아 올려야 됩니다.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은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도 금리를 올려야 하고, 결국 부동산이 폭락하고 시중에 돈이 몰린다 그랬는데, 시중에 돈이 어디로 몰리냐? 은행으로 몰립니다. 은행. 부동산이 폭락하고 돈이 은행으로 몰리게 됩니다. 시중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율 방어로 모아둔 달러로 환율 방어를 하다 보면 모아둔 달러는 빠르게 소진되고 환율 국난이 벌어질 운명입니다. 워낙 가치 하락이 빠른 건 문정부의 이성을 잃은 재난지원금 뿌리기가 원인이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달러 방어에 모아둔 달러가 소진되면 달러와 원화 가치는 급격히 벌어지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오고 대한민국 경제 폭망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문정부 때 예견된 것으로 더민주당과 문정부의 친북 친중 정책으로 한미동맹을 이탈하여 달러 스와핑을 계속 연장하지 못한 문재인과 더민주당이 책임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전망을 증권사 애널리스트 경제금융 분야 교수분들이 진단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3분기까지 상승 늘릴 것이다. 1,300원까지 올랐다. 다음달 이후 상세 반등 양상, 3분기 초중반 상승,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1,200원대 후반 1,300원 수준 유지, 조만간 1,400원 돌파, 6월 말까지 1,400원대 진입 등등 예상 정보를 내는데, 지금은 1,300원 돌파.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조만간 1,400원 돌파. 그리고 오종근 건국대 금융 IT학과 특임교수 올해 중반까지 상승 등이 예측이 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달러 한년이 다가오는데 문재인과 더민주당은 종전선언이라는 장꼬대 같은 헛것에 매몰되어 대한민국 경제를 방치한 책임이 큽니다.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망하는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딴 식으로 정신 팔려 있을 때 한미 동맹이 흔들려서 아메리카가 한국과 아메리카의 달러 스와핑을 인정하지 않게 된 원인이 하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달러 상승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은행 및 외국은행 지원과 외환은행 지원과 외환 유동성 점검회를 6일 개최했다고 합니다. 김영주 금감원은 은행 담당 부원장 보위 주재로 화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국내 은행의 자금 담당
은행장과 JP 모간 도이치, BNP 파리바 등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 대표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환율은 글로벌 긴축 사이클, 무역량 감소 등 수출 중심 국가의 불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나 달러 강세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메리카 미 바이든 정부에 호소하여 달러 스와핑을 다시 연장하여 달러방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러 대라는 달러를 빌려와서 달러로 막아야 됩니다. 따라서 달러 스와핑 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경제 목표입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원 달러 환율이 1350원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외환위기 재발을 막으려면 한미 통화 서프, 한일 통화 서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 원 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2008년처럼 한미 통화 서프, 한일 통화 서프를 체결해 방어막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 옳은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 이상해서 원 달러 환율 격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